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쌍탄핵 전략이 사실상 힘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더 이상 재촉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며 이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제 그 압박이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도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공식 발표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당내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중대 결심을 예고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탄핵을 강행할 명분이 줄어들면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이미 지난달 21일 제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제 와서 보면 애초부터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었습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수장을 탄핵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쌍탄핵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헌재와 정부를 압박했던 민주당은 이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최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순전히 과거 위헌적 행동에 대한 단죄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탄핵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가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칫 무리한 탄핵 추진이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한덕수 대행이 조속히 선고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담은 주장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정략적 계산에 따라 헌법과 법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숙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번 탄핵 시도는 명분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거나 72시간 경과 후 자동 폐기됩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일과 3일이며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 최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온 점을 고려하면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 흔들기를 위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성준 원내운영 수석부 대표는 4일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결국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탄핵 카드를 이용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그들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특히 최 부총리에 대해 잦은 사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위선적 태도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탄핵 전국에서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정략적 시도를 넘어 국정 발목 잡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촉하기 위해 2명의 고위 공직자를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쌍탄핵 전략은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으며 헌재 선고일이 확정된 지금은 그 명분마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도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자명합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에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적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들 뿐입니다.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이제 국민적 심판을 받을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전략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력 투쟁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에서도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